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을 넘어 두 가족의 결합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결합의 과정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존중하지 않고 은연중에 자신의 가족이 더 우월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신뢰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신뢰와 존중의 경계선에 대한 한 여성의 깊은 고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결혼한 지 이제 막 6개월이 지난 새댁입니다. 모두가 신혼은 장밋빛으로 가득할 거라 말했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흔히들 남자는 잡은 물고기에게는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하죠. 연애할 때는 그저 짓궂은 농담이라 생각했는데 결혼 후 남편의 모습을 보니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더군요. 특히 가족이라는 존재는 서로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그 선을 너무나도 쉽게 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 결혼을 반품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다행히도 남편의 제조사 측, 즉 시어머니께서 확실한 AS를 약속해 주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저의 성장 배경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은 늘 우리 집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쿨한 집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의 극성이라고들 하지만 저희 집은 그런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독특하고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인생과 제 인생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죠. 숙제 검사는커녕 학원 갈 시간을 챙겨주신 적도 없었고 성적표를 가져가도 점수를 묻기보다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실 뿐이었습니다. 어릴 적 숙제가 너무 많다며 투정을 부렸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숙제가 너무 많아서 못할 것 같아. 그래. 그럼 안 해도 돼. 정말. 그래도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든 안에서 혼이 나든 그건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몫이지. 어머니의 그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숙제 대신 TV를 선택했고 다음날 선생님께 단단히 혼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억울함에 엉엉 우는 제게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내 선택의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숙제가 좋아서 신나게 해갔을까? 내가 하기 싫어하는 모든 일을 엄마가 언제까지 붙잡고 시켜야 할까? 내 인생의 주인은 너여야 한단다. 어머니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언제나 마음껏 해보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선택에 따르는 결과와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해주셨죠.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교육 방식은 단순한 방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거나 속상한 일로 눈물을 흘릴 때면 누구보다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시며 당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책에나 나올 법한 뻔한 조언이 아닌 어머니께서 직접 겪으신 생생한 삶의 이야기였죠. 은지야, 엄마도 내 나이 때 절친이랑 크게 싸운 적이 있어.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지.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먼저 사과했단다.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자연스럽게 나라면 어떻게 할까 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
나름대로 세련된 이미지를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학 시절부터 연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애는 6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했던 남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를 자신들의 틀 안에 가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치마 길이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다른 남자들이 쳐다보는 거 싫어. 내 친구 민우랑 상우는 남자잖아. 이제 나 만나는 거 알면서도 자주 만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이런 식의 구속과 제약은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목형으로 자랐지만 그 안에서 저만의 확고한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틀 안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저의 자유로움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이상 연애를 이어가 본 적 없던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봉사 동아리에서 만난 그는 저보다 5살 많은 어른스럽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할 줄 알았고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나 동료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항상 미리 연락해주고 늦어지면 또 연락해주는 모습이 참 신기했어. 다른 남자들은 감시받는 것 같다며 싫어하던데 그건 감시가 아니라 배려지.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있어야 나도 안심이 되니까. 그는 직장에서도 인정받았고 자기 관리에도 철저했습니다. 대인관계도 원만해 참 잘 자란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사랑을 키웠고 자연스럽게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모든 결정 과정에서 제 의견을 먼저 묻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은 무조건 신부가 원하는 대로 해야 평생 후회가 없대. 나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꿈같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저는 이 완벽한 남자와 평생 행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밀은 결혼 후에 풀린다는 말처럼 함께 살기 시작하자 연애 때는 미처 몰랐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바로 남편의 잎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의 말버릇이었죠. 그리고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김치는 젓갈을 많이 넣어서 깊은 맛이 나는데 장모님 김치는 좀 담백하네. 우리 아빠가 예전에 고혈압으로 고생하셔서 엄마가 음식을 짜게 안 하셔. 그래서 좀 심심한 맛이구나. 우리 엄마 김치는 그것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인데 처음에는 단순한 입맛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비교는 음식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멸치볶음에 청양고추가 아니라 아삭이 고추를 넣는 사람도 있네. 장모님은 참 신기해. 신기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 그냥 독특하시다는 거지. 점점 그의 말에는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비교하며 은근히 저희 어머니를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딸인 저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주신 반찬을 먹으며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어머니와 비교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입맛도 다른 건 당연한 거야. 각자 자기 엄마 음식이 최고인 거지. 우리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듣기 불편해. 그는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당황하며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했지만 그의 말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청소 습관 같은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 그는 모든 것을 시어머니와 비교했습니다. 여기 구석까지 청소한 거 맞아? 먼지가 그대로 있는데 혹시 장모님이 그렇게 청소하시는 건가?
우리 엄마는 구석구석 정말 꼼꼼하신데 거기 아직 청소 안 했어. 그리고 청소하는 것까지 우리 엄마랑 비교하는 건 너무 유치하지 않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말을 들어보면 꼭 우리 엄마보다 어머님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거 알아? 그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연애 시절 그토록 상대방을 존중한다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혼 후 그는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행동했고 특히 저희 가족에 대해서는 문제점만 찾아내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건은 저희 어머니께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신 날 터졌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하시던 어머니셨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 받으시게 한 검진이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다행이라며 저를 위로하는 듯했던 그는 이내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장모님이 운동 부족이신 것 같긴 해. 우리 엄마는 계속 농사일 하시면서 몸을 움직이셔서 잔병치레가 없으시거든. 역시 사람은 몸을 많이 움직여야 건강한가 봐. 당뇨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해서 걸리는 병이잖아.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저희 어머니를 게으른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치하지만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어머님은 잔병치레 대신 골병 드셨잖아. 무릎 아프시고 허리 아프시고 농사일 때문에 몸 성한 곳 없으신 것 뻔히 알면서 우리 엄마 건강 문제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몸이 망가진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죠. 자기 어머니의 아픔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저희 어머니의 건강 문제는 원인을 분석하려 드는 그 이중적인 태도를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마침 저와 남편 모두 회사 프로젝트로 정신없이 바빴던 터라 오빠 부부가 생신 준비를 도맡기로 했습니다. 생신 당일 저희 가족은 호텔에서 멋진 저녁 식사를 하고 케이크를 사들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새언니는 향 좋은 언두를, 오빠는 마사지건을, 저는 엄마가 예전에 흘리듯 말씀하셨던 스파 회원권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고 가족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단 한 사람, 제 남편만이 어색하게 겉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요.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가 빈손으로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장모님 첫 생신에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 친구 생일에도 작은 선물 하나는 챙기는 사람이. 가서 축하드렸잖아. 뭘 그렇게 따져들어. 축하. 멀뚱멀뚱 앉아서 케이크나 먹고 온 게 축하야. 당신이 비싼 스파 회원권 끊어드렸으면 됐지. 당신이 한 건 내가 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장모가 내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대화가 가능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똑같이 되갚아주겠다고. 며칠 후 마치 하늘이 기회를 준 것처럼 시어머니께서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아마 어머니께 연락을 받았겠지만 냉전 중이던 제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죠. 그야말로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자기야, 빨리 나와 봐. 엄마 오셨어.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지만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당신 뭐해? 엄마 오셨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남편 뒤로 당황한 표정의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못 이기는 척 느릿느릿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어색하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아이고, 피곤한데 괜히 깨웠나 보네. 어서 들어가서 더 쉬어.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어머, 이 아주머니는 누구야?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제정신이냐며 제 팔을 흔들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 엄마는 내 엄마지 당신 엄마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하는 것뿐이야. 이분은 당신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는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남편의 등짝을 세차게 내리치셨습니다. 어미야,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내 아내의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기도 한 거야. 이 철없는 놈아. 저 애미한테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지 못해. 시어머니의 불호령의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따로 방으로 부르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새아가,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똑바로 가르칠 테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렴.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댁으로 돌아가셨고 며칠 뒤 남편은 퉁퉁 부은 얼굴로 돌아와 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의 모습에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저희 어머니를 장모님이 아닌 어머니라 부르며 진심으로 대하고 작은 일 하나까지 살뜰히 챙깁니다. 마치 시어머니라는 강력한 AS 센터의 감시를 받는 것처럼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 서로의 가치관, 특히 가족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에 참고 사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혀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존중과 이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을 넘어 두 가족의 결합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결합의 과정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존중하지 않고 은연중에 자신의 가족이 더 우월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신뢰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신뢰와 존중의 경계선에 대한 한 여성의 깊은 고찰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결혼한 지 이제 막 6개월이 지난 새댁입니다. 모두가 신혼은 장밋빛으로 가득할 거라 말했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흔히들 남자는 잡은 물고기에게는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하죠. 연애할 때는 그저 짓궂은 농담이라 생각했는데 결혼 후 남편의 모습을 보니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더군요. 특히 가족이라는 존재는 서로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그 선을 너무나도 쉽게 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 결혼을 반품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다행히도 남편의 제조사 측, 즉 시어머니께서 확실한 AS를 약속해 주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저의 성장 배경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은 늘 우리 집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쿨한 집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의 극성이라고들 하지만 저희 집은 그런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독특하고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인생과 제 인생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죠. 숙제 검사는커녕 학원 갈 시간을 챙겨주신 적도 없었고 성적표를 가져가도 점수를 묻기보다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실 뿐이었습니다. 어릴 적 숙제가 너무 많다며 투정을 부렸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숙제가 너무 많아서 못할 것 같아. 그래. 그럼 안 해도 돼. 정말. 그래도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든 안 해서 혼이 나든 그건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몫이지. 어머니의 그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숙제 대신 TV를 선택했고 다음날 선생님께 단단히 혼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억울함에 엉엉 우는 제게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내 선택의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숙제가 좋아서 신나게 해갔을까? 내가 하기 싫어하는 모든 일을 엄마가 언제까지 붙잡고 시켜야 할까? 내 인생의 주인은 너여야 한단다. 어머니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언제나 마음껏 해보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선택에 따르는 결과와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해주셨죠.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교육 방식은 단순한 방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거나 속상한 일로 눈물을 흘릴 때면 누구보다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시며 당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책에나 나올 법한 뻔한 조언이 아닌 어머니께서 직접 겪으신 생생한 삶의 이야기였죠. 은지야, 엄마도 내 나이 때 절친이랑 크게 싸운 적이 있어.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지.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먼저 사과했단다.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자연스럽게 나라면 어떻게 할까 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 나름대로 세련된 이미지를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학 시절부터 연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애는 6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했던 남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를 자신들의 틀 안에 가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치마 길이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다른 남자들이 쳐다보는 거 싫어. 내 친구 민우랑 상우는 남자잖아. 이제 나 만나는 거 알면서도 자주 만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이런 식의 구속과 제약은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목형으로 자랐지만 그 안에서 저만의 확고한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틀 안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저의 자유로움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이상 연애를 이어가 본 적 없던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봉사 동아리에서 만난 그는 저보다 5살 많은 어른스럽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할 줄 알았고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나 동료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항상 미리 연락해주고 늦어지면 또 연락해주는 모습이 참 신기했어. 다른 남자들은 감시받는 것 같다며 싫어하던데 그건 감시가 아니라 배려지.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있어야 나도 안심이 되니까. 그는 직장에서도 인정받았고 자기 관리에도 철저했습니다. 대인관계도 원만해 참 잘 자란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사랑을 키웠고 자연스럽게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모든 결정 과정에서 제 의견을 먼저 묻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은 무조건 신부가 원하는 대로 해야 평생 후회가 없대. 나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꿈같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저는 이 완벽한 남자와 평생 행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밀은 결혼 후에 풀린다는 말처럼 함께 살기 시작하자 연애 때는 미처 몰랐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바로 남편의 잎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의 말버릇이었죠. 그리고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김치는 젓갈을 많이 넣어서 깊은 맛이 나는데 장모님 김치는 좀 담백하네. 우리 아빠가 예전에 고혈압으로 고생하셔서 엄마가 음식을 짜게 안 하셔. 그래서 좀 심심한 맛이구나. 우리 엄마 김치는 그것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인데 처음에는 단순한 입맛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비교는 음식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멸치볶음에 청양고추가 아니라 아삭이 고추를 넣는 사람도 있네. 장모님은 참 신기해. 신기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 그냥 독특하시다는 거지. 점점 그의 말에는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비교하며 은근히 저희 어머니를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딸인 저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주신 반찬을 먹으며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어머니와 비교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입맛도 다른 건 당연한 거야. 각자 자기 엄마 음식이 최고인 거지. 우리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듣기 불편해. 그는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당황하며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했지만 그의 말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청소 습관 같은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 그는 모든 것을 시어머니와 비교했습니다. 여기 구석까지 청소한 거 맞아? 먼지가 그대로 있는데 혹시 장모님이 그렇게 청소하시는 건가? 우리 엄마는 구석구석 정말 꼼꼼하신데 거기 아직 청소 안 했어. 그리고 청소하는 것까지 우리 엄마랑 비교하는 건 너무 유치하지 않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말을 들어보면 꼭 우리 엄마보다 어머님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거 알아? 그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연애 시절 그토록 상대방을 존중한다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혼 후 그는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행동했고 특히 저희 가족에 대해서는 문제점만 찾아내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건은 저희 어머니께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신 날 터졌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하시던 어머니셨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 받으시게 한 검진이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다행이라며 저를 위로하는 듯했던 그는 이내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장모님이 운동 부족이신 것 같긴 해. 우리 엄마는 계속 농사일 하시면서 몸을 움직이셔서 잔병치레가 없으시거든. 역시 사람은 몸을 많이 움직여야 건강한가 봐. 당뇨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해서 걸리는 병이잖아.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저희 어머니를 게으른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치하지만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어머님은 잔병치레 대신 골병 드셨잖아. 무릎 아프시고 허리 아프시고 농사일 때문에 몸 성한 곳 없으신 것 뻔히 알면서 우리 엄마 건강 문제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몸이 망가진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죠. 자기 어머니의 아픔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저희 어머니의 건강 문제는 원인을 분석하려 드는 그 이중적인 태도를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마침 저와 남편 모두 회사 프로젝트로 정신없이 바빴던 터라 오빠 부부가 생신 준비를 도맡기로 했습니다. 생신 당일 저희 가족은 호텔에서 멋진 저녁 식사를 하고 케이크를 사들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새언니는 향 좋은 언두를, 오빠는 마사지건을, 저는 엄마가 예전에 흘리듯 말씀하셨던 스파 회원권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고 가족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단 한 사람, 제 남편만이 어색하게 겉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요.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가 빈손으로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장모님 첫 생신에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 친구 생일에도 작은 선물 하나는 챙기는 사람이. 가서 축하드렸잖아. 뭘 그렇게 따져들어. 축하. 멀뚱멀뚱 앉아서 케이크나 먹고 온 게 축하야. 당신이 비싼 스파 회원권 끊어드렸으면 됐지. 당신이 한 건 내가 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장모가 내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대화가 가능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똑같이 되갚아주겠다고. 며칠 후 마치 하늘이 기회를 준 것처럼 시어머니께서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아마 어머니께 연락을 받았겠지만 냉전 중이던 제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죠. 그야말로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자기야, 빨리 나와 봐. 엄마 오셨어.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지만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당신 뭐해? 엄마 오셨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남편 뒤로 당황한 표정의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못 이기는 척 느릿느릿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어색하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아이고, 피곤한데 괜히 깨웠나 보네. 어서 들어가서 더 쉬어.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어머, 이 아주머니는 누구야?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제정신이냐며 제 팔을 흔들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 엄마는 내 엄마지 당신 엄마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하는 것뿐이야. 이분은 당신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는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남편의 등짝을 세차게 내리치셨습니다. 어미야,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내 아내의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기도 한 거야. 이 철없는 놈아. 저 애미한테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지 못해. 시어머니의 불호령의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따로 방으로 부르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새아가,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똑바로 가르칠 테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렴.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댁으로 돌아가셨고 며칠 뒤 남편은 퉁퉁 부은 얼굴로 돌아와 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의 모습에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저희 어머니를 장모님이 아닌 어머니라 부르며 진심으로 대하고 작은 일 하나까지 살뜰히 챙깁니다. 마치 시어머니라는 강력한 AS 센터의 감시를 받는 것처럼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 서로의 가치관, 특히 가족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에 참고 사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혀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존중과 이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을 넘어 두 가족의 결합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결합의 과정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존중하지 않고 은연중에 자신의 가족이 더 우월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신뢰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신뢰와 존중의 경계선에 대한 한 여성의 깊은 고찰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결혼한 지 이제 막 6개월이 지난 새댁입니다. 모두가 신혼은 장밋빛으로 가득할 거라 말했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흔히들 남자는 잡은 물고기에게는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하죠. 연애할 때는 그저 짓궂은 농담이라 생각했는데 결혼 후 남편의 모습을 보니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더군요. 특히 가족이라는 존재는 서로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그 선을 너무나도 쉽게 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 결혼을 반품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다행히도 남편의 제조사 측, 즉 시어머니께서 확실한 AS를 약속해 주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저의 성장 배경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은 늘 우리 집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쿨한 집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의 극성이라고들 하지만
저희 집은 그런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독특하고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인생과 제 인생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죠. 숙제 검사는커녕 학원 갈 시간을 챙겨주신 적도 없었고 성적표를 가져가도 점수를 묻기보다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실 뿐이었습니다. 어릴 적 숙제가 너무 많다며 투정을 부렸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숙제가 너무 많아서 못할 것 같아. 그래. 그럼 안 해도 돼. 정말. 그래도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든 안 해서 혼이 나든 그건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몫이지. 어머니의 그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숙제 대신 TV를 선택했고 다음날 선생님께 단단히 혼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억울함에 엉엉 우는 제게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내 선택의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숙제가 좋아서 신나게 해갔을까? 내가 하기 싫어하는 모든 일을 엄마가 언제까지 붙잡고 시켜야 할까? 내 인생의 주인은 너여야 한단다. 어머니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언제나 마음껏 해보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선택에 따르는 결과와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해주셨죠.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교육 방식은 단순한 방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거나 속상한 일로 눈물을 흘릴 때면 누구보다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시며 당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책에나 나올 법한 뻔한 조언이 아닌 어머니께서 직접 겪으신 생생한 삶의 이야기였죠. 은지야, 엄마도 내 나이 때 절친이랑 크게 싸운 적이 있어.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지.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먼저 사과했단다.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자연스럽게 나라면 어떻게 할까? 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 나름대로 세련된 이미지를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학 시절부터 연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애는 6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했던 남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를 자신들의 틀 안에 가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치마 길이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다른 남자들이 쳐다보는 거 싫어. 내 친구 민우랑 상우는 남자잖아. 이제 나 만나는 거 알면서도 자주 만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이런 식의 구속과 제약은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목형으로 자랐지만 그 안에서 저만의 확고한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틀 안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저의 자유로움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이상 연애를 이어가 본 적 없던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봉사 동아리에서 만난 그는 저보다 5살 많은 어른스럽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할 줄 알았고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나 동료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항상 미리 연락해주고 늦어지면 또 연락해주는 모습이 참 신기했어. 다른 남자들은 감시받는 것 같다며 싫어하던데 그건 감시가 아니라 배려지.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있어야 나도 안심이 되니까. 그는 직장에서도 인정받았고 자기 관리에도 철저했습니다. 대인관계도 원만해 참 잘 자란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사랑을 키웠고 자연스럽게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모든 결정 과정에서 제 의견을 먼저 묻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은 무조건 신부가 원하는 대로 해야 평생 후회가 없대. 나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꿈같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저는 이 완벽한 남자와 평생 행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밀은 결혼 후에 풀린다는 말처럼 함께 살기 시작하자 연애 때는 미처 몰랐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바로 남편의 잎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의 말버릇이었죠. 그리고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김치는 젓갈을 많이 넣어서 깊은 맛이 나는데 장모님 김치는 좀 담백하네. 우리 아빠가 예전에 고혈압으로 고생하셔서 엄마가 음식을 짜게 안 하셔. 그래서 좀 심심한 맛이구나. 우리 엄마 김치는 그것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인데 처음에는 단순한 입맛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비교는 음식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멸치볶음에 청양고추가 아니라 아삭이 고추를 넣는 사람도 있네. 장모님은 참 신기해. 신기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 그냥 독특하시다는 거지. 점점 그의 말에는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비교하며 은근히 저희 어머니를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딸인 저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주신 반찬을 먹으며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어머니와 비교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입맛도 다른 건 당연한 거야. 각자 자기 엄마 음식이 최고인 거지. 우리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듣기 불편해. 그는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당황하며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했지만 그의 말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청소 습관 같은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 그는 모든 것을 시어머니와 비교했습니다. 여기 구석까지 청소한 거 맞아? 먼지가 그대로 있는데 혹시 장모님이 그렇게 청소하시는 건가? 우리 엄마는 구석구석 정말 꼼꼼하신데 거기 아직 청소 안 했어. 그리고 청소하는 것까지 우리 엄마랑 비교하는 건 너무 유치하지 않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말을 들어보면 꼭 우리 엄마보다 어머님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거 알아? 그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연애 시절 그토록 상대방을 존중한다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혼 후 그는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행동했고 특히 저희 가족에 대해서는 문제점만 찾아내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건은 저희 어머니께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신 날 터졌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하시던 어머니셨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 받으시게 한 검진이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다행이라며 저를 위로하는 듯했던 그는 이내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장모님이 운동 부족이신 것 같긴 해. 우리 엄마는 계속 농사일 하시면서 몸을 움직이셔서 잔병치레가 없으시거든. 역시 사람은 몸을 많이 움직여야 건강한가 봐. 당뇨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해서 걸리는 병이잖아.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저희 어머니를 게으른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치하지만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어머님은 잔병치레 대신 골병 드셨잖아. 무릎 아프시고 허리 아프시고 농사일 때문에 몸 성한 곳 없으신 것 뻔히 알면서 우리 엄마 건강 문제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몸이 망가진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죠. 자기 어머니의 아픔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저희 어머니의 건강 문제는 원인을 분석하려 드는 그 이중적인 태도를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마침 저와 남편 모두 회사 프로젝트로 정신없이 바빴던 터라 오빠 부부가 생신 준비를 도맡기로 했습니다. 생신 당일 저희 가족은 호텔에서 멋진 저녁 식사를 하고 케이크를 사들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새언니는 향 좋은 언두를, 오빠는 마사지건을, 저는 엄마가 예전에 흘리듯 말씀하셨던 스파 회원권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고 가족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단 한 사람, 제 남편만이 어색하게 겉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요.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가 빈손으로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장모님 첫 생신에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 친구 생일에도 작은 선물 하나는 챙기는 사람이. 가서 축하드렸잖아. 뭘 그렇게 따져들어. 축하. 멀뚱멀뚱 앉아서 케이크나 먹고 온 게 축하야. 당신이 비싼 스파 회원권 끊어드렸으면 됐지. 당신이 한 건 내가 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장모가 내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대화가 가능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똑같이 되갚아주겠다고. 며칠 후 마치 하늘이 기회를 준 것처럼 시어머니께서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아마 어머니께 연락을 받았겠지만 냉전 중이던 제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죠. 그야말로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자기야, 빨리 나와 봐. 엄마 오셨어.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지만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당신 뭐해? 엄마 오셨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남편 뒤로 당황한 표정의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못 이기는 척 느릿느릿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어색하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아이고, 피곤한데 괜히 깨웠나 보네. 어서 들어가서 더 쉬어.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을 향해 물었습니다. 어머, 이 아주머니는 누구야?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제정신이냐며 제 팔을 흔들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 엄마는 내 엄마지 당신 엄마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하는 것뿐이야. 이분은 당신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는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남편의 등짝을 세차게 내리치셨습니다.
어미야,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내 아내의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기도 한 거야. 이 철없는 놈아. 저 애미한테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지 못해. 시어머니의 불호령의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따로 방으로 부르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새아가,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똑바로 가르칠 테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렴.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댁으로 돌아가셨고 며칠 뒤 남편은 퉁퉁 부은 얼굴로 돌아와 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의 모습에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저희 어머니를 장모님이 아닌 어머니라 부르며 진심으로 대하고 작은 일 하나까지 살뜰히 챙깁니다. 마치 시어머니라는 강력한 AS 센터의 감시를 받는 것처럼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 서로의 가치관, 특히 가족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에 참고 사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혀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존중과 이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을 넘어 두 가족의 결합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결합의 과정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존중하지 않고 은연중에 자신의 가족이 더 우월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신뢰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신뢰와 존중의 경계선에 대한 한 여성의 깊은 고찰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결혼한 지 이제 막 6개월이 지난 새댁입니다. 모두가 신혼은 장밋빛으로 가득할 거라 말했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흔히들 남자는 잡은 물고기에게는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하죠. 연애할 때는 그저 짓궂은 농담이라 생각했는데 결혼 후 남편의 모습을 보니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더군요. 특히 가족이라는 존재는 서로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그 선을 너무나도 쉽게 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 결혼을 반품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다행히도 남편의 제조사 측, 즉 시어머니께서 확실한 AS를 약속해 주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저의 성장 배경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은 늘 우리 집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쿨한 집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의 극성이라고들 하지만 저희 집은 그런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독특하고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인생과 제 인생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죠. 숙제 검사는커녕 학원 갈 시간을 챙겨주신 적도 없었고 성적표를 가져가도 점수를 묻기보다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실 뿐이었습니다. 어릴 적 숙제가 너무 많다며 투정을 부렸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숙제가 너무 많아서 못할 것 같아. 그래. 그럼 안 해도 돼. 정말. 그래도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든 안에서 혼이 나든 그건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몫이지. 어머니의 그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숙제 대신 TV를 선택했고 다음날 선생님께 단단히 혼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억울함에 엉엉 우는 제게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내 선택의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리면